안녕하세요, 뷰티MD 졸리코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크림 또 바르는 법, 또 뷰티MD라면 어떤 선크림을 쓰는지 제 애정템들 공개해 드릴 텐데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광노화라고 들어보셨죠? 포토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는 피부가 늙어요. 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면 무거워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영상이나 이미지 보셨을 거예요. 트럭 운전자가 한쪽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한쪽에는 안 발랐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피부가 늙어요. 우리는 광노화에 의해서 피부에 열이 생기면서 딱딱해지면서 굳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기미. 기미는 다양한 원인으로 피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호르몬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지만 또 자외선에 의해서도 기미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갈색 잡티 나는 피부에 그런 게 다 기미예요. 기미가 생기면 사람이 되게 칙칙해 보이잖아요. 이미 생긴 기미는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미 케어를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SCI급 논문들을 많이 보게 돼요. SCI급 논문에 의하면 기미가 생긴 여성들을 조사를 했더니 선크림을 바른 군과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군을 조사해 보니까 선크림을 바른 군에서 이제 더 이상 기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논문에 한해서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선크림을 바르면 기미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 안면 홍조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분이 업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쳐다봤을 때 되게 부끄러워지거나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안면 홍조가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안면 홍조가 있는 피부들 혹은 없는 피부들도 자외선에 의해서 홍조가 생길 수가 있고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자외선에 의해서 내가 피부가 활성산소가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붉은기가 일어나면서 홍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안면 홍조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 안면 홍조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광노화, 기미, 안면 홍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선크림을 실생활에서 자주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크림에 대한 이슈가 항상 늘 있어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화장품 BM, 또 화장품 개발을 한 지 15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항상 선크림에 대한 이슈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SPF 자외선 차단 지수가 모자르다, 혹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근본적인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와 선크림을 바르는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크림은 그만큼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일어나서 한 번 정도 바르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점심 혹은 오후 2시쯤에 한 번 더 발라요. 그러니까 수정 화장을 할 때 선크림을 더 바르는 거죠. 아니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도 수시로는 못하지만 2번 정도는 더 덧발라줘야 이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의 효능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만 바르시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손등에, 어린 나이인데도 손등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거무뚝뚝하게 되게 잡티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선크림을 바를 때 목 주변도 같이 발라주셔야 되는데 얼굴만 동그랗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굴만 하얗고 목 뒤는 되게 새카매서 여성분들 목 주변도 함께 덧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꼭 그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또한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지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세안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 흡착이 되게 강해요, 선크림이.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신 그 날에 클렌징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팁이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크림도 화합물이에요.
화장품 화합물인데 선크림을 발라놓고 흡착이 강하고 파우더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클렌징으로 꼼꼼하게 세안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선크림은 제가 또 MD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들기 힘든 제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3년 차쯤에 화장품 개발을 선크림을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선크림 여러분 겨울 내내 쓰시고 해수욕장 가서 발랐는데 막 제형이 분리돼가지고 오일하고 그냥 막 하얀 게 거무뚝뚝하게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오랜만에 선크림 안 발랐던 거 꺼냈을 때 되게 제형이 이상해진 거. 그만큼 선크림은 제형이 분리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분들이 엄청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만들어요. 저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제형이 분리돼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신입 시절이 있어요, 선크림이.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크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정해주세요. 그래서 팁으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줄리코님 화장품 개발을 하시고 또 MD를 하고 계신데, 그럼 줄리코님은 어떤 선크림을 바르세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제 저의 선크림 애정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가 브랜드 매니저와 MD를 이제 15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잖아요. 한 제품을 써보고 이 브랜드 괜찮네 라고 찾아봤던 것이 고온 코스메틱으로 출발했던 닥터지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유심히 이 브랜드를 되게 지켜봤었고, 정말 들고 날고 없이 꾸준하게 좋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출시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닥터지 브랜드고, 정말 사심으로 담아서 저는 지금 현재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선 플러스를 쓰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톤업이 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지만 발랐을 때에 되게 부드럽고 밀크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젤 제형의 라이트함? 그래서 발랐을 때 굉장히 수분크림 바른 느낌이 들면서 되게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그린 선크림, 닥터지의 선크림 제가 되게 애정하는 템인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35mm네요. 35mm인데 요거 항상 제가 아침에 바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42이잖아요. 되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 그렇다 보니까 화장이 화사해 보이긴 하는데 들떠 보인다? 그리고 약간 톤업 기능이 더 있으면 제 피부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더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선크림이 흡수율이 빠르고 내가 발랐을 때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 그냥 되게 수분크림 바르는 라이트한 느낌을 주는, 마무리감을 주는 요 그린 마일드 선업 플러스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애정하는 애정템 중에 하나고요. 왜 선크림을 하나만 안 쓰냐? 두 번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은 G2셀 퍼펙트 쉴드 선 프로텍터. 되게 생소한 브랜드일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베트남 파트너들과 함께, 베트남 분들과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상품 개발을 하는 건 있었는데, 그분들 베트남은 되게 덥고 습하고 또 저희처럼 항상 여름이 있는, 온도가 있고 자외선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 회사 거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르니까 전 이거 선크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바르는 순간 수분크림? 그냥 로션 바른 느낌? 근데 되게 뽀송뽀송하고 아무 느낌 없는, 덧바르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선크림 되게 덧바른다고. 덧바르는데도 밀리지가 않고 흡수가 쫙 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얘도 역시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랑하는 애정템 중에 하나예요. 바르고 또 발라도 되게 흡수가 좋은 선크림. 네, 제 두 번째 애정하는 G2셀 퍼펙트 쉴드 선 프로텍터. 네, 제형감도 되게 가벼워요. 세 번째 선크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얘는 거꾸로 들었네요. 제가 사랑하는 소스킨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예요.
에스테틱 브랜드인데 니스라는 도시에 있는 박사님과 또 이제 에스테틱을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킨이라는 브랜드인데 참 제형을 잘 잡고 잘 만들어요. 그래서 선크림도 제가 직구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그 특유의 프랑스 선크림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찌스럽다고 해야 되나? 향도 나는데 향이 거부감이 없고 되게 기분 좋은 향이면서 오야 해외 브랜드에서 수입 브랜드에서 되게 선크림을 라이트하게 만들었다. 왜? 여러분들 유색인종인 황인종은 피부 건조를 유러피언들보다 느끼지 못해요. 유러피언들은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프랑스 브랜드의 선크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유분감이 있어요. 근데 이 소스킨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선크림은 굉장히 발랐을 때 흡수율이 빠르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거. 저는 되게 선크림이 끈적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눈이 따가울 수가 있어요. 선크림을 발랐을 때 눈 따가움도 덜하고 해서 저는 요 소스킨 요즘에 애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시술도 하고 있고 피부과도 자주 가기 때문에 토닝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놓치지 않고 정말 1년 365일 바르거든요. 그리고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등에도 바르고 목 뒤에도 바르고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피부암 발병률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아웃도어라고 하는 그 애슬레저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고 한강도 자주 가시는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가시면 광노화가 일어난다는 거, 기미가 생긴다는 거, 안면 홍조가 악화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선크림 열심히 발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선크림은 1년 365일 매일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자주자주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얼굴 아니고 목 라인까지도 손등까지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선크림 바른 그날은 꼼꼼하게 세안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저는 오늘 선크림 바르는 이유와 선크림 바르는 법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애정템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줄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 바르면서 저처럼 젊어지고 쌍욕 먹을 일 있니? 왜 웃어? 쌍욕 먹을 일 있어. 안 돼,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미쳤나봐. 멘트를 잘못했어.